오케이. 굿. 문 닫고. 자, 확통 첫 시간입니다. 자, 일단 확통은 여러분들이 수학 하에서 배웠던 순열과 조합 연장판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수학 하에서 배웠던 순열과 조합 내용을 전부 다 꿰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경우의 수는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 있었어요. 그쵸? 또는 이라는 말 나오면, 그러니까 동시성이 없으면 두 사건의 경우의 수를 더하는 거더라. 그 다음에 그리고라는 말, 그러니까 뭐뭐마다 뭐뭐씩 이거 나오면은 곱의 법칙 나온다라는 거. 그치? 두 사건의 경우의 수를 곱해야 경우의 수 나온다. 그 정도는 알고 있을 건데 아마 순열하고 조합을 까드신 분들이 좀 많으실 거라 순열과 조합 먼저 좀 복습하고 갑니다. 자, 그럼 여러분 순열은 뭐였습니까? 순열의 정의가 뭐였니? 자, 일단 그냥 써줄게요. 그러면 NPR이라고 할게. 자, 이거 옛날에 수학할 때 배웠었잖아, 하연아. 그치? NPR의 정의가 뭡니까? NPR의 정의가 뭡니까? NPR의 정의가 뭡니까? 그렇지, 굿. 완벽하죠. 서로 다른 몇 개 중에 서로 다른 선택지 n개 중에 몇 개를 알개를 선택하여 알개를 뽑자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하는 거? 일렬로 나열하는 것까지가 저 개념이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요 일렬로 나열한다는 거에서 어떤 개념이 생겨요? 예, 순서라는 개념이 생겼어요. 자, 순서라는 개념이 생기면은 자리마다 뭐가 생겨? 고유번호가 생기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자리가 구분이 된다. 뭘로? 고유번호로. 그쵸?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이런 거 했었잖아. 4P2. 자, 그럼 이거 뭐예요?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2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하세요. 그럼 자리 몇 개 필요하니? 자리 2개 필요하더라. 근데 얘는 P 개념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나열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두 자리 구분돼, 안 돼? 그치. 얘가 첫 번째 자리라고 하면 얘는 두 번째 자리. 이렇게 일렬로 나열해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A가 여기 오고 B가 여기 오는 것과 B가 여기 오고 A가 여기로 오는 것은 뭐하다? 다른 경우의 수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4P라는 거는 자, 첫 번째 자리에 사람 하나 집어넣자. 그럼 경우의 수 몇 가지 나와? 4가지 나오죠. 그치? 자, 그럼 두 번째 자리도 사람 집어넣자 라고 하면은 경우의 수 몇 개 나와요? 3개. 그래서 4 곱하기 3 이렇게 되시더라라는 얘기야.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5P3 어떻게 계산하니? 규현아? 예,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었더라라는 얘기예요.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것도 했죠? 4P4 이거 뭐예요? 서로 다른 4개 중에 4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하세요. 즉 4개를 일렬로 그냥 나열해주세요 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돼요? 4부터 시작해서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4, 3, 2, 1 다 너네 둘이 요새 뭐하고 다니니? 오늘 또 이렇게 꾸며 입고 왔어요. 이거 무슨 일이야? 어디 앉게? 거기 앉게? 여기도 자리 있어요. 아, 그럼 맨디가 좋아요? 거기 앉으세요.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다? 4팩토리얼이라는 계승이라고 얘기를 했다. 팩토리얼이라고 얘기했다라는 얘기였어요. 자, 그래서 순열은 그렇게 배웠고 그 다음에 순열의 계승 표현도 알아야 되잖아. 자, 순열의 계승 표현은 뭐였어요? 앞대가리 뒷대가리 뺀 거 팩토리얼 n-r 팩토리얼 한 다음에 위에는 n 팩토리얼 올려주시면 되는 거였죠. 맞습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잠깐 했던 거 4P2 보시면 얘 뭐야? 원래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라는 4팩토리얼 위에다 올려주고 그 다음에 밑에는 너네 2개 뺀 거 팩토리얼 딱 해버리면 딱 뭐만 남아요? 4 곱하기 3만 남더라라는 얘기잖아. 자, 5P3도 마찬가지예요. 자, 5P3이라고 하면 뭐였어요? 자, 너네 2개 뺀 거 팩토리얼 즉 2팩토리얼 였다 쓰고 위에 5팩토리얼 딱 써놓으면 뒤에 있는 2하고 1만 약분되면서 뭐만 남아? 5 곱하기 4 곱하기 3만 남더라. 이게 순열이었다. 그치? 그런데 문제 풀 때 이렇게 푸는 애들은 정신병자고 이거 어디서만 쓴다라고 했어? 이건 항상 증명할 때만 쓰시는 거다 라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맞아요. 자, 그렇게 우리는 순열을 한번 배웠었고, 자, 그럼 이제 바로 조합으로 넘어갑시다. 자, 그럼 조합은 어디까지야, 이 개념 중에? 서로 다른 n개 중 r개를 뽑는 것까지예요. 그치? 여기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조합이라고 해서 이거는 NCR이라고 표현하더라라는 얘기야. 이해하니? 저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거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 뽑은 거를 우리가 순서대로 나열하진 않아. 그러니까 순열의 개념 안에 조합이 포함되어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럼 저거는 어떻게 계산했어? 만약에 4C2라고 하면. 자, 얘는 지금 순서대로 나열을 안 하니까 뭐의 개념이 없어요? 순서의 개념이 없어요. 순서의 개념이 없다는 얘기는 뭐가 없다는 얘기야? 고유번호가 없다는 얘기야. 자리마다 고유번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리마다 고유번호가 없다는 건 자리가 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4명 중 2명 뽑아주세요 라고 하면은 똑같이 자리가 2개 있는 건 맞는데 얘네 두 자리는 구분이 안 되는 똑같은 자리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A를 뽑고 B를 뽑은 거나 B를 뽑고 A를 뽑은 거나 뭐 하는 거였어? 같은 거였다라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은 얘를 그냥 아까 우리가 P 구하듯이 4 곱하기 3이라고 생기면 어떻게 된다? 중복이 발생한다라는 얘기예요. 그치? 방금 전에 4 곱하기 3 하면 이거 다른 걸로 셌던 거잖아. 그치? 근데 이거 두 개는 같은 거잖아요. 그럼 이 중복을 제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야? 이거 중복 생긴 이유가 뭐였어요? 똑같은 거를 일렬로 배열하는 거. 그러니까 요렇게 뽑았을 때 얘를 일렬로 배열하는 게 계속해서 나오니까 중복이 발생한 거잖아. 그럼 이거를 하나로 묶어주기 위해서는 두 개가 일렬로 배열되는 2팩토리얼만큼으로 나눠주시면 되더라라는 얘기죠. 맞아요. 그래서 여길 뭘로 나눠? 2팩토리얼로 나누시더라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십니까? 자, 그러면 5C3. 자, 이건 어떻게 하면 돼? 아, 너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라고 해서 일단 P처럼 세고, 근데 얘를 P처럼 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복이 하나마다 몇 개씩 발생해? 자, 만약에 A, B, C라는 애가 있었어? 그러면 이거는 일단 뽑는 거 맞잖아. 그치? 그런데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라고 세면 뭐도 다르게 센 거야? A, C, B도 다르게 센 거야. 그치? 이 경우의 수에 얘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B, A, C도 여기 있고요. B, C, A도 여기 있고요. C, A, B도 여기 있고요. C, B, A도 여기 있어요. 뭐예요? 이 6개. 즉, 얘 하나가 일렬로 배열된 것만큼 중복이 발생하더라. 그러니까 우린 뭐 해주면 돼? 아, 그 중복 하나로 딱 압축해주기 위해서는 6, 즉 3팩토리얼로 나눠야 되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3팩토리얼로 나누셨더라라는 얘기예요. 헤이들 이해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8C3이 있어요. 자, 8C3은 뭐랑 똑같아요? 지금 여기 딱 8명 있구만. 둘, 넷, 여섯, 8명. 그치? 8명 중에 3명 나가. 라고 하는 거랑 뭐랑 똑같아? 8명 중 5명 남아. 이거랑 똑같은 거죠. 맞습니까? 3명이 나가면 무조건 안쪽에 있는 5명이 생기잖아. 3명을 골라서 내보내면 거기에 맞는 경우의 수 5가지가 똑같이 대응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8C3하고 8C5는 똑같은 경우의 수더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내가 맨날 내는 문제 있죠? 8C3은 8CR이다. 자, 그럼 R 뭐예요? 라고 하면 틀린다고. 왜일까? 얘가 5라고 했어요. 아이씨, 선생님 여기 5라고 써놓고 틀렸다 그러면 어떡해? 미친놈아? 그치, 3도 있죠. 까먹으면 안 돼. 흑백 논리에 빠지면 안 돼. 이해한겨?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조합 NCR은 또 계승표현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자, NPR이라는 친구 방금 전에 우리가 개념 봤잖아. 서로 다른 n개 중 r개를 일단 뽑아요. 그러면 오케이. 서로 다른 n개 중 r개 뽑음. 그치? 그런데 얘는 NPR이라는 놈은 그렇게 뽑은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도 해야 돼? 그 r개, 뽑은 r개를 일렬로 나열해야 돼요. 그럼 r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개야? 기준이? r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5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 몇 개예요? 5팩토리얼 미친 5개요? 너 웃고 있어? 너도 모르잖아. 그럼 r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건 몇 개예요? 그렇지, r팩토리얼이지. 그래서 NPR은 원래 NCR이라고 해서 r개를 뽑은 뒤 그 r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r팩토리얼까지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갑자기 이 짓을 왜 했을까?
R팩 이쪽으로 넘기려고. 그래서 이제 우리 NCR은 뭐라고 할 수 있어? NPR을 뭘로 나눈 거? R팩으로 나눈 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NPR은 아까 계승 표현이 이거였잖아. 그치? 아, 그러면은 그 NPR에다가 뭐만 해주면 되네? R팩 나눠주기만 하면 되네. 근데 이거 R팩 왜 나눴는데? 중복 제거하려고 나눴던 거잖아, 여러분. 그래서 얘를 중복 제거의 아이디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었다. 그치? 그래서 우리 NCR은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라고만 쓰면 뭐야? 이건 NPR이잖아. 그치? 여기에 뭐가 추가돼? 분모에 r 팩토리얼이 추가됩니다. 이게 누구? NCR의 계승 표현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것과 이 친구는 자, 학동하는 내내 그냥 상식이에요. 상식. 오케이, 이해했음? 기억났음? 자, 그러면 이제 조합은 끝났어요. 순열과 조합은 그냥 가장 기본 저거 뭐냐? 복습만 끝난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확통 처음 배울 때 배우는 게 뭐냐면 원순열이라는 친구를 배워요. 근데 원순열? 에? 여기 순열 있잖아. 그치? 그럼 이제 그 원순열과 현재 니네가 배웠던 요순열을 좀 구분해 줄 필요가 생긴다는 얘기야. 벌써 잘 나오고 시작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배열하는 우리가 여태까지 수학 하에서 배웠던 순열은 항상 직선에다가 놓고 일렬로 배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직순열이라고 불러. 오케이, 이해합니까? 우리가 얘를 일렬로 배열할 때 어떤 미친놈이 막 이렇게 둥글게 막 이지랄 하지 않잖아요. 도라이잖아요, 이거는. 그치? 우리는 항상 저기에서 4C3이라고 하면 이 세 명을 어떻게 나열했어? 직선상에 나열했잖아요. 그치? 그래서 수학 하에서 배웠던 순열 개념은 이제 직순열이다라고 해서 구분을 할 거다잉. 이해돼? 자, 그럼 이제 진짜 넘어가서 봅시다. 자, 책 없어도 돼요. 걱정하지 말아요. 책 없어도 들을 수 있게끔 알아서 다 가르칩니다. 자, 원순열로 갑니다. 앞에만 보시면 돼요. 뭐 이거 볼 필요도 없긴 한데 그래도 뭐 빼먹지 않기 위해서 봅니다. 어디 갔어? 예? 자, 원순열입니다. 오늘 배울 원순열. 아이고. 자, 원순열이에요. 말 그대로 순열은 순열인데 이제 직선상에 배열하는 게 아니라 원상에 배열을 하겠다라는 얘기야. 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원탁이 있어요. 자, 원탁에 우리 규현이랑 우리 기준이랑 우리 누구 주은이를 이렇게 배열을 한번 해볼 거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여기 자리가 하나 있고 여기 자리 하나가 있고 여기 자리 하나가 있어요. 아, 그럼 선생님 순열이니까 이 자리 구분돼서 3팩토리얼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했으면 직순열이랑 원순열을 구분해서 배우지 않았겠지. 그치? 자, 어떤 게 있냐면 얘랑 똑같은 배열이 총 몇 개 나와? 자, 생각해봐요. 친구야, 저기 가봤어? 중국집 가봤어요? 중국집 회전 식탁 있는 거 봤어요? 오, 못 봤어요? 저런 젠장. 이거 알죠? 회전 식탁. 회전 식탁이라고 하나 그거? 뭐라고 하지? 회전 테이블? 몰라. 아, 나 이런 설명 처음 봤어. 그냥 갑자기 생각났어요. 아, 내가 뭐 매년 설명이 다 똑같은데 오늘 조금 바꿔볼게요. 자, 회전 테이블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규현이랑 기준이랑 주은이가 반찬이야. 음식이에요. 이거 돌려볼게요. 그럼 한 칸 돌리면 어떻게 돼? 자, 규현이 여기로 왔어요. 자, 이렇게 돌린 거야, 이렇게. 자, 그럼 규현이 여기 왔으니까 기준이 어디 갔어? 여기로 갔어. 기준이 여기 왔으니까 주인이 여기 갔죠. 그러면 이 두 배열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걸로 칩니다. 오케이? 거기에서 항상 이제 어떤 말이 따라붙을 거냐면 단,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경우의 수로 본다. 요런 말이 따라붙을 거예요. 그럼 얘는 한 바퀴 돌려서 얘랑 똑같아질 수 있으니까 이 두 개는 같은 경우의 수야. 이해하니? 자, 그런데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죠. 뭐야? 한 번 더 돌리자. 얘 한 번 더 돌려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자리는 여전히 이렇게 세 개 있을 건데 이번엔 규현이가 여기 온 거죠?
그 다음에 기준이는 항상 누구 옆에? 규현이 옆에 왼쪽에 있었어요. 그쵸? 그럼 기준이 여기 온 거고 주은이는 여기 오게 되겠네. 맞아요? 그럼 얘네들도 뭐 한 거야? 같은 경우의 수가 된 거야. 자, 그럼 돌리면 다시 어떻게 돼? 열로 돌아오지. 그럼 이 세 개가 계속 반복되네? 아, 그러면은 아까 이거를 직순열로 셌으면 세 자리니까 3팩이라고 셌을 거예요, 우리가. 맞아요? 그런데 이거 지금 보니까 3팩토리얼로 세면은 이렇게 세 개가 뭐가 되네? 중복이 되네. 그치? 이해합니까? 이해했어요? 그러면은 우린 중복 제거의 아이디어를 알잖아. 이거는 이런 한 경우의 수마다 이렇게 3개씩 중복이 발생할 거라는 얘기니까 이걸 뭘로 나눠주면 돼? 3으로 나눠주시면 되더라라는 얘기야. 돌려서 같아지는 경우의 수만큼으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해했어요? 자, 그럼 만약에 자리가 4개야. 짜잔. 자리가 4개예요. 자, 수연이 추가할게요. 기준이, 수연이, 주은이 다음 수연이에요. 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일렬로 배열해줘 라고 하면은 일단 처음에는 뭘로 세는 거야? 직순열로 세시는 거예요. 4팩토리얼. 아니, 그런데 이걸 뺑글 돌려보니까 이런 경우의 수 하나당 중복이 몇 개 생겨? 규현이가 여기 있을 때, 규현이가 여기 있을 때, 규현이가 여기 있을 때, 규현이가 여기 있을 때 총 4가지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 친구 뭐에다? 4로 나눠달라 이 얘기예요. 그럼 이건 몇 팩토리얼이 돼, 여러분? 3팩토리얼이 되지. 4팩토리얼에서 4가 날아가잖아요. 그럼 맨 앞대가리만 하나 약분되는 거니까 남는 건 3팩토리얼이겠구나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은 이제 얘네가 개수가 n개야. 막 졸라 많아요. 막 해서 n개가 있어요. 그럼 이 n개를 원순열로 배열하는 방법은 몇 가지 있다는 얘기야? n팩토리얼을 n개로 나눠주시면 되겠구나. 얘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 총 n가지 경우의 수잖아. 그치? 그것만큼 중복이 발생한다는 얘기고 모든 경우의 수에. 그러니까 얘는 중복 제거의 아이디어다. 그럼 봐봐. n팩을 n으로 나누면 이거 뭐야? n-1 팩토리얼이더라. 그냥 끝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야, 옆에서 누가 쟤 때려줘야 되는데 큰일 났네. 그런데 이제 이 풀이는 잊어요. 자, 내가 원순열을 가르칠 때는 항상 뭘 강조하냐면 기준이라는 걸. 그런데 기준이가 있다. 내가 항상 원순열을 가르칠 때 기준이라는 걸 강조를 해요. 뭐냐면 봐봐. 짜잔. 또 왔어요. 중국집. 중국집에 자리가 4개가 있어요. 그럼 이제 갑자기 규현이가 딱 와. 규현이 등장. 규현이가 배고파요. 규현이 맨날 뭐 사달라고 그러잖아요. 규현이가 선생님이 짜장면 사준다니까 신나갖고 왔어요. 이제 선생님 말해. 규현아 어디 앉을래? 물어봐. 자, 그러면 그냥 원탁만 있다라는 가정이야. 막 선생님 벽이 막 다 다르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원탁 하나만 덩그러니 있는 수학적인 가정이야. 그럼 규현이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몇 개일까? 몇 개? 아니에요. 1개입니다. 규현이가 여기 앉아도 아니면 규현이가 여기 앉았어? 그럼 내가 돌려. 화장실 해보니까 내가 이걸 돌려갖고 얘를 이쪽으로 보낼 수 있잖아요. 그치? 또 돌려갖고 여기 보낼 수도 있는 거지. 또 돌려갖고 여기 보낼 수도 있는 거지. 그 얘기는 얘가 어디 앉더라도 나는 돌려서 여기다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치? 그럼 경우의 수가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규현이는 몰라 아무 데나 앉을래요. 그럼 1가지예요. 이거는. 오케이? 이해했어? 여기까지는 1가지. 오케이. 그러면 규현이가 앉았어. 여기. 규현이 여기 앉음. 자, 그럼 이제 규현이가 앉음으로써 뭐가 생긴 거냐면 기준이 생긴 거예요. 규현이가 앉음으로써 뭐가 돼? 얘네들이 구분이 되기 시작해. 자, 세 자리가 아까 전에 아까 전에 4자리가 구분이 안 되니까 규현이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하나라고 가정한 거잖아요. 그치? 그런데 규현이가 앉음으로써 뭐가 생겨? 기준이 생겼다라고. 그치? 규현이의 오른쪽 자리, 규현이의 왼쪽 자리, 규현이의 반대편 자리. 그러니까 이 세 자리가 뭐가 돼? 구분이 되기 시작해요. 자, 그럼 구분되는 세 자리에다가 배치하는 거 우리가 아까 뭐라고 배운 거야? 직순열이라고 배운 거잖아. 그치? 그럼 나머지 3명이 온다라 그러면 그 3명은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그냥 결국 몇? 3팩토리얼입니다 라고 하시고 끝내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어요? 이해한 거니? 기준을 누군가 잡아주는 순간 이 친구는
뭐가 된다? 직순열로 변한다. 이게 여기서 포인트예요. 오케이, 이해했어?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조금 내볼게요. 자, 원이 있어요. 또 원탁이야. 자, 이번에는 엄마, 아빠 그리고 자녀가 많아요. 자녀가 4명이나 돼요. 애국자죠? 자, 그래서 총 6자리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엄마, 아빠 포함 전체 6명의 가족이 식사를 할 건데, 자, 첫 번째 문제가 이거예요. 엄마랑 아빠랑 같이 앉기 싫대. 엄파라고 써줬거든요. 부모님. 아니야. 처음에는 그래도 사이가 좋게 가자. 엄마, 아빠가 이웃하게 앉았으면 좋겠대요. 오케이, 이해했어?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풀까? 옛날에 수학하에서는 이웃한다 그랬으면 어떻게 했어요? 묶어서 풀었잖아. 그치? 묶어서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그런데 원순열은 그렇게 접근하지 말자라고. 항상 기준을 잡는 걸로 접근을 하자라고. 자, 그럼 첫 번째 누가 왔다라고 할까? 우리 아빠 왔어요. 아빠 먼저 도착하셨어. 아빠한테 물어봐. 아빠 어디 앉을래? 그럼 이거 경우의 수 몇 개야? 뭐라고? 그치. 아빠는 지금 기준이 없는 원탁에 앉아야 되는 상태야. 그치? 그럼 여기 앉든 여기 앉든 여기 앉든 내가 막 돌리면 막 아무 데나 막 갈 수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지금 자리가 구분이 안 돼. 그래서 아빠가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야. 이해했어요? 그럼 오케이. 아빠 여기 앉았어, 이제. 그럼 아빠가 앉음으로써 뭐가 생겨? 기준이 생겼어. 그치? 자, 그럼 두 번째로 누가 오셔야 돼? 어머니 오셔야 돼요. 어머니 컴온. 자, 어머니 오셨어. 그럼 어머니가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개일까, 주은아? 그렇지. 왜? 부모님 이웃 하시게 앉는다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아빠 오른쪽에 앉거나 아빠 왼쪽에 앉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치?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어? 그러면 엄마가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가지입니다. 이렇게 될 거고. 그치?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자리는 어떻게 돼? 엄마 여기 앉았다고 치면 나머지 자리는 이미 다 구분이 되기 시작했어요. 아빠가 앉는 순간부터 어차피 구분이 됐어. 그럼 몇 명? 4명이 4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니까 자녀가 앉는 경우의 수는 그냥 몇 가지라고 하면 돼? 4팩토리알이라고 하시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지우 이해했어요? 확실해요? 지원 이해했어요? 오늘 왜 이렇게 목이 마르지? 자, 그럼 두 번째는 니들이 한번 풀어봐. 두 번째는요, 엄마 아빠 이제 같이 앉기 싫대. 그래서 마주보고 앉으실 거래. 자, 그럼 조금 생각해봐요. 자, 해볼까요? 자, 아버지 먼저 오셔서 또 아버지 컴온. 자, 그럼 아버지 앉을 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가지? 그치,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는 앉으면서 뭐를 제시했어? 기준을 제시했어. 자, 그러면 엄마가 앉을 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가지야? 하연이? 그렇지. 왜? 마주보고 앉으신다며. 그치? 그럼 반대편밖에 없으니까 어머니가 앉는 경우에서도 한 가지야. 그래서 어머니 여기 앉으셨어. 그럼 나머지 4자리는 그냥 뭐 하면 돼? 알아서 앉으면 되잖아. 이미 자리가 구분이 다 되기 시작했죠. 그럼 4명의 자녀가 4자리에 앉는 경우니까 그냥 그거는 4팩토리알 하고 끝내시면 되는 거라고. 이해했음? 자, 그럼 세 번째. 부모님이 이웃하지 않음. 그럼 옛날에 이웃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랑 어떻게 풀기로 약속했니? 나한테 배우신 분들? 그렇지. 띄엄띄엄인데 그러면은 일단 이웃해도 되는 애들 먼저 앉히는 거였잖아요. 그치? 그렇게 풀어도 되는데 이건 또 기준으로 한번 좀 접근해보자라고. 오케이? 자, 그러면 또 아버지 컴온. 그럼 아버지 또 앉는 경우에서 한 가지야. 아버지는 무조건 여기야. 오케이? 그럼 아버지 앉았으니까 이제 어머니 앉으셔야지. 그럼 어머니는 어디 앉을 수 있는 거야? 몇 가지 경우에 수예요? 그치. 옆 빼고 여기 세 자리야. 그럼 넌 곱하기 3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니? 그럼 또 4자리는 뭐 하면 돼? 4팩토리알로 알아서 앉으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이해했음? 자, 그런데 이렇게 풀어도 되는 거라고. 옛날에 나랑 약속했던 거 있죠? 자, 엄마 아빠 이웃하면 안 된대. 그럼 이웃해도 되는 사람들 먼저 세우고 사이사이에 애들 끼워 넣으면 돼요. 애들이 아니라 엄마 아빠다.
엄마 아빠 끼워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웃해도 되는 애들은 자녀 4명이잖아. 그치? 그럼 자녀 4명 일단 원탁에 배열하자. 그럼 자녀가 이번에는 원탁에 배열되는 경우의 수 몇 개야? 이건 3팩이지. 맞아요? 4명을 그냥 원탁에 배열하는 거니까 첫 번째 자녀 와갖고 먼저 기준 잡아주고 1로. 그치? 그 다음에 나머지 자녀 3명 남았으니까 3명은 직순열로 배열하니까 3팩 끝. 이해했어요?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는 거야? 엄마 어디 앉을래? 라고 하면 엄마가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있어요? 4가지 있죠. 그럼 엄마 여기 앉았어. 그럼 아빠가 앉을 수 있는 거는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잖아요. 그치? 이해했어요? 아 선생님 이건 원순열 아닙니까? 원순열 아니지. 왜? 애들이 앉아있으니까 이미 기준이 잡혔죠. 어떤 자녀 사이인지 자리가 구분이 되잖아. 이해했어? 자 그럼 얘는 4고 그 다음 뭐겠어? 아버지는 3이다. 이해했어요? 그럼 이거 똑같지. 4 곱하기 3팩 하면 4팩이잖아. 4팩에다 3 곱한 거죠. 얘도 똑같잖아. 3 곱하기 4팩이잖아요. 결론은 똑같다. 이해한 거니? 하연아 졸려요? 아니에요? 뭐예요? 표정이 왜 그래요? 아픈 표정인데 지금? 아니야? 미안. 자 그럼 4번째. 부모 사이에 자녀 1명. 자, 지금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시작. 다 똑같아. 원순열. 안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원순열을 지금 잘 해놔야 돼. 왜냐하면 나중에 내가 확률 저걸 얘기를 안 했네. 여러분 확률은요 총 3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처음에 경우의 수, 그 다음에 확률, 그 다음에 통계입니다. 근데 확률이 뭐였어? 결국 경우의 수를 다시 복습하는 단원이에요. 경우의 수를 못하면 확률을 못 풀어. 그러니까 여기서 원순열은 완벽하게 하고 가야 여기서 또 안 막혀요. 원순열 흐지부지 하다가 난 확률부터 다시 따라잡을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야. 얘네가 선행이 돼 있어야 돼요. 심지어 수학하에 순열 가져와도 여기서 다시 나와요. 그때랑 똑같은 문제들이 여기 나와. 뭐 이런 거겠지. 사람 5명을 세우는데 규현이랑 수현이가 이웃하게 설 확률은 뭐 이런 거 낼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럼 5팩토리얼 위에다가 얘네가 이웃한 경우의 수 올려줘야 되잖아요. 결론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어쨌든 이거 빨리 해봐요.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아버지 오셔요. 아버지 오시면 당연히 경우의 수 1가지 이제 알겠죠? 그럼 아버지 앉았어. 자, 그럼 엄마가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개야? 그렇죠. 2개입니다. 왜? 한 자리 띄고 앉으셔야 되거든. 그럼 여기랑 여기 둘 중 하나 앉으셔야 돼. 그치? 그러면은 어머니 2가지 경우의 수. 그럼 어머니 앉으셨어. 그럼 우리가 뭐 힘겹게 여기에 들어가래 정해야 돼요? 안 그래도 돼요. 아무나 들어와도 되는 거잖아, 자녀는. 그럼 결국 또 4자리 남았고 자녀도 4명 남았지. 그럼 이건 무슨 순열? 직순열. 그럼 곱하기 뭐 하시면 돼요? 4팩 하시면 돼요. 다 똑같잖아. 오케이?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실 거라고. 자, 그럼 이제 잠깐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면 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와요. 원순열 진화형. 정삼각형입니다. 놀랍게. 나는 정삼각형. 오케이? 그리고 자, 급식실에 이런 탁자가 있는데 의자는 이렇게 놓여 있어요. 급식실에 저런 탁자가 있다는 것부터 이상한데 어쨌든 그렇다고. 자, 그럼 이제 이 6자리 탁자에 너네가 앉을 거야. 자, 그러면 처음에 이번에 누구 올까? 가연이 왔어요. 가연이 밥 먹으러 왔어. 그럼 가연이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총 몇 개일까? 하나일까? 지원아? 몇 개일까? 3개? 1개? 몇 개일까? 2개? 수현이? 2개. 그치, 2개예요. 왜 2개일까? 변변마다 자, 이 자리랑 이 자리에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각 변의 무슨 자리야? 오른쪽 자리야. 이거 돌리면 얘가 여기로 와요. 그치? 그럼 얘랑 또 같은 자리 어디야?
여기겠지. 그치? 근데 가연이가 왼손잡이래. 나 왼쪽 앉을 건데 라고 하면은 여기 앉으면 되는 거잖아. 근데 왼쪽에 앉을 거면 여기랑 여기랑 여기 이렇게 있겠죠. 그러니까 보라색 자리랑 하얀색 자리 지금 처음 오는 애는 그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합니까? 그럼 가연이 왼손잡이라서 여기 앉았어. 그럼 두 가지 경우의 수 중 하나 여기 앉았어. 그럼 가연이가 앉음으로써 뭐가 생겨? 기준이 생겨버린 거야. 그럼 나머지 5명은 그냥 여기에 알아서 앉으면 되니까 몇 팩토리알? 5팩토리알 이렇게 갈겨주시면 됩니다. 이해했어요? 자, 그럼 또 신나게 다른 다각형으로 가볼게요. 자, 졸라 긴 탁자예요. 이렇게 8자리가 있습니다. 8자리에 사람들이 앉을 거예요. 자, 그럼 또 질문. 수연이가 왔어. 수연이 맨 처음에 왔어. 밥 먹으러 하고 왔어. 자, 수연이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몇 가지일까? 힌트 준 거예요. 기준이. 몇 개? 그치, 4개죠. 왜냐면 얘는 180도 돌리면 얘가 어디로 가요? 이 친구가 열로 가잖아. 그치? 맞아요? 또 180도 돌리면 이 친구 어디로 가요? 열로 오죠. 맞아요. 돌려서 같은 건 같은 자리로 본다라고 했어. 자, 그럼 이 친구는 당연히 열로 올 거고, 그치? 마지막 이 친구는 여길로 오겠죠. 맞아요. 그럼 지금 수연이가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빨간색, 초록색, 하얀색, 파란색 중 하나야. 그치? 그러니까 수연이는 4가지 경우의 수 중 하나 앉으면 돼요. 그럼 수연이가 여기 앉았어. 나는 혼자 앉는 게 좋아요. 사람들이 싫어요. 하고 여기 앉았어. 그럼 수연이가 앉음으로써 뭐가 생겼어? 또 기준이 생겼죠. 그럼 몇 팩토리알? 7팩토리알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이해했어요? 너무 쉽잖아. 그치? 자, 그럼 사람 좀 늘릴까? 정사각형이에요. 자, 여기 셋, 여기 셋, 여기 셋, 여기 셋. 졸라 많아요. 자, 이렇게 앉을 거예요. 자, 그럼 처음 오는 사람 몇 가지 경우일 수 있는 거야? 지우? 몇 가지? 그치, 3가지예요. 왜? 여기랑 이 자리랑 이 자리랑 이 자리가 똑같아. 돌리면 정사각형이니까. 이 자리, 이 자리, 가운데 자리로 다 똑같고 그 다음에 요 자리들 다 똑같고. 그치? 그래서 3자리 앉았으면 이제 몇 자리 남았어? 누가 여기 앉았어요? 그럼 몇 자리 남았어? 11자리 남았니 이거? 맞냐? 3, 4, 10이잖아요. 그치? 그러면 11팩토리알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좀 신박한 거 보여줄까? 예전에 두정고에서 확률과 통계 좀 많이 오래되긴 했는데 이런 문제 나왔어요. 이 문제를 낸 다음에 1, 2, 3, 4, 5번에 이걸 안 내요. 2번 33 곱하기 10 팩토리알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졸라 멍청하지 않냐? 야, 이거를 이렇게 바꿨다고 애들이 못 찾아. 난 그거 보고서 막 기함을 했어요. 근데 진짜 두정고 진짜 기출문제예요. 한 2020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거에 낚이지 마라. 표현은 충분히 바꿀 수 있다잉. 이해했어요? 잠시. 문제 좀 봐야 되는데. 아이씨, 이거 틀어놨는데 어디 갔어요? 자, 첫 번째로 가서 일단 원순열 그렇게 쓱 지나갔고 자, 21페이지 잠깐 볼게요. 21페이지에 이런 게 있어. 색칠하기에. 별거 아닙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색깔이 있대요? 정삼각형이 이루어진 4개의 영역을 초록, 노랑, 빨강, 파랑 4가지 색을 모두 이용하여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4가지 색 이용할 거래요. 근데 4가지 색 다 이용할 거라고 했지? 그러면 처음에 어디 칠해야 돼? 당연히 여기 좀 칠해봐야 될 것 같아. 그럼 가운데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예요? 당연히 4가지죠? 맞습니까? 자, 그럼 이제 여기에 칠할 수 있는 색깔 몇 개 남았어? 3개 남았지. 근데 걔가 봐봐요. 단 각 영역에 한 가지의 색을 칠하고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그럼 여기 요 날개들은 뭐야? 회전하면은 원순열 되는 애들이란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세 가지 색을 여기다가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2팩토리알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이해했어요? 끝이야 이게. 뭐야? 자, 그럼 넘어가서 중복순열입니다, 여러분. 중복순열. 자, 중복순열은 뭐냐면 여러분들 순열은 뭐였어요? 서로 다른 n개 중에 서로 다른 알개를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중복순열은요. 말 그대로 중복을 허용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서로 다른 몇 개 중에 서로 다른 n개 중에 중복을 허락하여 알개를 뽑아라. 그 다음에 일렬로 배열해라. 이런 얘기예요. 순열이니까 일렬로 배열한다는 개념은 항상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럼 어떤 경우일까? 자, 그래서 이 중복순열은 어떤 기호로 표현하냐면, 자, 서로 다른 n개 중에 파이를 씁니다. 알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데 중복을 허용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했음? 자, 그러면은 3파이 2라는 건 무슨 뜻일까? 자, 일단 몇 개를 뽑겠다는 얘기야, 여러분? 두 개를 뽑겠다는 얘기예요. 그치? 그러면은 얘는 순열이니까 여기 첫 번째 자리, 여기 두 번째 자리 이렇게 되겠지? 구분되니까. 자, 그런데 자, 첫 번째 자리에 내가 하나 뽑을 거예요. 근데 뽑을 수 있는 게 몇 개 있는 거야? 3개 있는 거예요. 그치? 그럼 여기 경우의 수는 몇 개? 3개겠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원래 같으면 이게 그냥 순열일 때는 여기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개예요? 2개죠. 근데 얘는 그게 아니야. 왜? 중복을 허용할 거임. 그러니까 첫 번째 뽑았던 것도 두 번째 뽑을 수 있음이라고 하면 여기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도 몇 개란 얘기야? 3개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계산할 때 3의 제곱 이렇게 씁니다.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5파이 3 이렇게 한번 해볼까? 자, 그럼 이건 뭐예요? 서로 다른 5개 중에 중복을 허용하여 3개를 뽑아라 라는 얘기니까 자리 몇 개 필요해? 3개 뽑는 거니까 3개 필요하고 순열 개념이니까 1, 2, 3이라고 해서 고유번호 있어요? 맞습니까? 그럼 여기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5가지. 여기 뽑을 수 있는 것도 몇 가지? 5가지. 여기 뽑을 수 있는 것도 몇 가지? 5가지란 얘기야. 그래서 5의 몇 제곱? 세제곱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n파이 r은 n의 몇 제곱? r제곱이다. 이렇게 계산하는데 여기에 꽂히면 안 돼. 나 가끔 이거 헷갈리는 애들 봐요. 선생님, 이거 r의 n제곱 아니에요? 막 이지랄하고 있어요. 그런 개념을 생각을 안 해본 애들이, 그러니까 문제만 풀라고 달려든 애들이 그런 저걸 자주 해. 실수를. 근데 여러분 뜻으로 접근해야 돼요. 서로 다른 5개 중에 3개를 뽑는데 중복을 허락함. 그럼 당연히 경우의 수마다 몇 개씩 뽑을 수 있는 거야? 5개씩 뽑을 수 있는 거잖아. 그걸 뭘 외우냐고. 이해했어요? 야, 문제는 막 이런 식으로 나와. 문제. 자,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자, 사람 3명이 있어요. A 사람이 있고 B 사람이 있고 C 사람이 있대요. 근데 얘네가 여행자들이야. 오케이? 이해했어요? 근데 이 여행자들이 어디 지역에서 호텔에 묵을 건데 호텔이 1번 호텔, 2번 호텔, 3번 호텔, 4번 호텔, 5번 호텔이 있어요. 이해하니? 그러면은 이 투숙객들, 이 여행객들이 호텔에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개니? 이따위로 문제를 내. 그럼 답 뭐예요? 첫 번째 놈이 호텔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개야? 5가지야. 그럼 B는요? 막 A가 1번 갔어. 기분 나빠. 씨발 나 저기 안 가. 이게 아니잖아요. 그치? 얘도 그냥 아무 데나 가는 거야 지금은. 그럼 얘도 몇 가지 경우일 수 있어? 5가지. 그럼 이 친구도 몇 가지 있어? 5가지. 이거잖아. 그치? 야, 근데 이거 문제 풀 때 꼭 파이를 써야 돼? 막 이걸 헷갈리고 앉았다니까. 선생님, 이거는 중복을 허용했으니까 막 파이를 써갖고 어디가 5고 어디가 3이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지 말라고. 그냥 문자 그대로 푸는 연습을 계속 해야 돼, 확률은. 이해했어요? 예전에 수학학을 나한테 배우신 분들은 내가 또 이런 얘기 할 거예요. P하고 P하고 C 쓰지 말라고. P하고 C 안 써도 문제 다 풀려. 그치? 그거를 막 답지 보고 막 뭐 여기선 P를 썼네, 뭘 썼네, 이걸 어떻게 하는 거네,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확통은 어려워져요. 무슨 얘기인지야? 물론 정의를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걸 봤을 때 해석은 할 수 있어야지. 답지 봤을 때.
그런데 문제 풀 때 꼭 기호를 쓸 생각은 하지 마시라고. 자, 그래서 중복순열은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 좀 볼게요. 아, 여기 없구나. 잠깐 쉬었다가 다시 볼게요. 자, 이어서 볼게요. 이거 좀 켜놓자. 어딨어? 응? 리모컨 어딨죠? 뭐지? 쌤, 요거 리모컨 본 사람. 자, 내가 지금 눈앞에 있는데 못 찾을 수 있으니까 같이 좀 찾아봐요. 아니요. 에어컨 말고. 거기 있네. 그러네. 저걸 괜히 틀었네. 자, 일단 볼게요. 자, 그럼 중복순열에 대한 설명 끝났고, 자, 중복순열에 대한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하는 건데, 제가 안 틀어지네요? 뿅. 자, 봅시다. 필수예제 4번입니다. 자, 위에다가 필기를 좀 할 건데, 자, 이렇게 써놓으세요. 기명투표면 중복순열입니다. 그 다음에 무기명투표가 뒤에서 나올 거예요. 무기명투표가 나오면 중복조합입니다. 자, 이거 두 개 헷갈리지 마세요. 자, 뭐냐면 두 명의 후보가 있대요. 자, 라지 A라는 후보랑 라지 B라는 후보가 있다라고 칩시다. 그런데 6명의 선거인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A, B, C, D, E, F 이렇게 있다라고 칠게요. 6명 맞죠? 자, 그런데 얘네가 한 명의 후보에게 각각 기명으로 투표할 거래요. 그럼 기명으로 투표한다는 얘기는 뭐야? 지 이름 써서 내가 어디에다가 투표를 하겠다. 이거를 말 그대로 쓰겠다라는 얘기야. 그치? 자, 그러면은 A가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2가지겠죠. 맞아요. 자, B가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얘도 2가지. C도 2가지, D도 2가지, E도 2가지, F도 2가지.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2의 몇 제곱이니? 6제곱이겠죠. 그게 답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if 무기명으로 한다라고 하면 뭐가 다를까? 자, 기명으로 하면은 A, B, C가 얘를 뽑고 D, F가 얘를 뽑았어. 그럼 각각 몇 표씩 뽑은 거야? 3표씩 받은 거잖아요. 그치? 그런데 요 기명 투표는요, 이렇게 A, B, C 뽑고 D, F 뽑은 거나 B, C, F가 얘를 뽑고 A, E, 또 누구야? D. 얘네가 이걸 뽑은 거.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기명일 때는? 다른 경우예요. 같은 3표라도 이거는 다른 경우잖아. 그치? 그런데 무기명일 때는 이거 둘 다 뭐예요? 같은 경우야. 그냥 3표씩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명 투표를 할 때는 얘가 0표 받고 얘가 6표 받았을 때, 얘가 1표 받고 얘가 5표 받았을 때, 얘가 2표 받고 쭉쭉쭉 해서 얘가 6표 받고 얘가 0표 받았을 때,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얘기야. 그냥 받은 표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요. 그런데 기명일 때는 아까 그런 거 다 세줘야 되니까 그냥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이렇게 나오는 거더라. 이해했어요?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무기명은 나중에 뒤에 가갖고 중복조합에서 한 번 더 다룹니다. 넘어갈게요. 자, 모스부호래요. 자, 모스부호를 사용하여 신호를 만들 때 이 부호를 1개 이상 4개 이하로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신호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모스부호 이거 2개밖에 없다며. 자, 그럼 첫 번째, 그거 딱 하나만 사용해서 만들자라고 하면 어떤 거 있어? 몇 가지 경우일 수 있어요? 딱 한 번만 누를 거래. 삑. 그럼 경우의 수 몇 개 있어? 미친 거 아니에요? 자, 봐봐.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게 2가지야. 오 아니면 으예요.
그럼 한 번만 누를 거래, 이거. 그러면 이거 누르거나 이거 누르거나 두 가지 있는 거잖아.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땐 두 가지 있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는 그거 몇 번 누를 거라는 얘기야, 버튼? 두 번 누를 거라는 얘기야. 그럼 두 개 써서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면은 첫 번째에 누를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개? 오, 두 개. 그치? 두 번째에 누를 수 있는 것도 몇 개? 오, 두 개. 그럼 얘는 몇 가지 경우의 수예요? 네 가지 경우의 수지. 그치? 맞아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총 세 번 눌러서 모스보호를 만들 거래요. 세 번이라고 하자. 그치? 그럼 세 번 누르면 오, 이 지랄을 몇 번? 세 번 하는 거잖아. 그럼 첫 번째 누를 수 있는 경우의 수 두 가지, 두 번째도 두 가지, 세 번째도 두 가지, 몇 가지? 8가지. 그럼 네 개는 몇 개겠니? 16가지겠죠. 그럼 만들 수 있는 거 이거 다 더하면 되겠네? 그러면은 총 30가지 이렇게 나오겠네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어? 여러분들이 31번 풀어볼게요. 시작. 밑에 31번 보이죠? 책 안 갖고 오신 분들도 보이죠? 딴 생각하지 말고 좀 풀어봐요. 노트도 없어요? 네? 노트도 없어요? 눈으로 푸는 거예요? 아, 너도 책 없어요? 뭐요? 답 뭐예요? 그렇죠. 왜 7이야? 똑같은 깃발이 N개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졸라 깃발 같죠? 그런데 이렇게 쭈르륵 나열되어 있는 깃발을 첫 번째 깃발 올려내려, 두 번째 깃발 올려내려, 세 번째 깃발 올려내려 해갖고 뭐를 만든대? 신호를 만들 거래.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신호가 100개 이상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사용되는 깃발의 최소 개수를 구해주셈. 끝. 그치? 그럼 봐봐. 이게 만약에 깃발 3개만 있었다라고 한번 해보자. 아, 4개 굳이 그렸는데 4개 할걸. 자, 그럼 3개 갖다가 그렇게 만들면, 자, 얘를 일렬로 나열한다고 했으니까 얘는 첫 번째 깃발, 얘는 두 번째 깃발, 세 번째 깃발이라고 해서 일단 순서는 있어요. 그냥 깃발이 똑같이 생겼다 뿐이지. 맞니? 그러면 첫 번째 깃발 어떻게 할 수 있어? 올리거나 내릴 수 있어요. 경우의 수 몇 개? 2개. 그치? 그럼 얘도 몇 개야? 얘도 올리거나 내릴 수 있어요. 그럼 2개. 얘도 올리거나 내리거나 2개.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깃발의 개수만큼 몇 곱하겠네? 2를 곱하겠네. 그치? 그럼 2의 n제곱이 지금 깃발 n개로 만들 수 있는 전체 저 신호의 개수일 건데 이게 100 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한 거잖아요. 그럼 2의 7제곱이 128이니까 이게 최소 개수겠지. 이해했음? 그러니까 이거를 막 뭐 파이를 써서 풀고 뭘 써서 풀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냥 문제가 안 보인다고. 그냥 여러분 상식적으로 좀 푸세요. 자, 그 다음에 정수의 개수입니다. 필수예제 6번. 4개의 숫자 1, 2, 3, 4를 중복을 허용하여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정수 중 홀수의 개수래요. 야, 홀수랑 짝수 구분하는 그 기준이 뭐예요? 아, 그 기준이가 많이 나오네. 기준이 뭐예요? 1의 자리가 짝수거나 홀수거나 이거잖아요. 그치? 자, 그러면은 얘네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수라고 했으니까 자, 그 세 자리수에 여기 1의 자리 뭐라고 할까요? 처음에 1이라고 한번 해보자. 이해했어? 그럼 첫 번째 100의 자리에 넣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그러니까 100의 자리에 저 수 중 하나 넣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개야? 3개? 미친 거죠? 이걸 안 봤어요. 다시 기회를 줄게요. 몇 개? 4가지죠. 그럼 여기는 몇 개? 그치, 이것도 4가지지. 왜? 쓰는 거 다시 쓸 수 있다라고, 여러분. 맞아요. 1, 2, 3, 4 4가지를 중복을 허용하여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다. 그때 홀수 개수 구해달라. 그러면은 얘가 1일 때
그때는 이런 경우의 수 16가지 있을 거다. 그런데 그럼 또 그 다음에 뭐 있어? 3 있을 거 아니야. 3이라고 뭐 다르니? 또 중복 허용하는 거니까 여기도 4가지, 여기도 4가지. 총 16가지 있을 거 아니니? 그럼 답은 32가지겠죠. 맞아요. 이걸 굳이 막 이렇게 쓸 필요가 없더라고. 이해했지?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얘를 중복 허용하여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정수인데 이거는 위의 문제랑 다른 게 뭐야? 뭐가 포함됐니? 0이 포함됐지. 그러면은 맨 앞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숫자가 나온 것만 다른 거지 나머지는 다 똑같더라고.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또 세 자리 정수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세 자리 딱 만들어 놓고 아니 그냥 세 자리 정수라고만 했네?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개야, 수연아? 5개. 그렇지. 그 다음은? 6개. 그 다음은? 끝이에요. 180이죠. 이게 뭐야? 문제야? 자,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4개 숫자 1, 2, 3, 4를 또 중복을 허용하여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 중 2300보다 큰 거 구해달래요. 야, 그럼 2300보다 크면 여기 아무거나 들어가도 되잖아요. 1, 2, 3, 4 중에. 그치? 어차피 0은 없으니까. 맞냐?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개에게? 몇 개에게? 4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몇 개에게? 4개. 그럼 이거 16가지 일단 있고요. 그치? 자, 그럼 2, 3으로 할 수 있는 거 끝났으니까 뭐도 있어? 2, 4로 시작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니? 그럼 이것도 몇 가지 있겠니? 16가지 있겠지, 지원아. 맞아요? 자, 그러면은 2로 할 수 있는 건 끝난 것 같아. 그치? 그럼 이제 3으로 시작하면 되는데 3은 여기 뒤에 뭐가 들어가든 다 2300보단 크겠지. 그럼 또 얘도 뭐예요? 4 곱하기 4 곱하기 4니까 너 64가지 있겠네. 주은이 이해하고 있니? 그러면 4로 시작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똑같이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2300보다 클 거니까 64가지죠. 그럼 얘네 두 개 하면 128에다가 이거 32죠? 32도 하면 뭐 나와요? 160 나오겠네. 끝이야. 그리고 중복순열은요 그냥 쩔이에요. 여기는 문제로 거의 내지도 않아. 자, 함수의 개수. 에이, 이게 뭐요? 여러분, 함수 알잖아요. 함수의 정의 뭐야? 나 저기한테 물어보고 싶어. 수연아. 네. 함수의 정의가 뭐예요? x값을 y값이 하나 정해지는 거. 하나 정도? 뭐라고? 하나 정해지는 거. 오직 하나 정해지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정의역에는 a랑 b밖에 없대요. 그리고 y에는 1부터 n까지 있대요. 그치? 자, 그럼 함수 만들려면은 a야 빨리 하나 쏴봐. 이렇게 총 지어주는 거야. 그리고 우리 a는 총을 한 번만 쏴야 돼. 퐁. 그럼 경우의 수 몇 가지야? 몇 가지? 쏠 수 있는 경우의 수. 그건 n가지야. a가 갈 수 있는, 즉 fa 라는 함수 값을 정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n가지라고. 그치? 난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49라고 이미 나왔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fb, b를 정할 수 있는 건 몇 개야? 얘도 n가지잖아. 그치? 그러면은 함수를 만들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n제곱인데 그게 49래잖아요. 그치? 그럼 n은 7이지 뭘. 그런데 여러분, 함수 문제가요 여기 경우의 수에서 졸라 많이 나와요. 그럼 함수의 정의를 모르고 있으면 안 돼. 오케이? 옛날에는 여기 경우의 수 파트 다 끝나고 확률 들어가기 전에 그 함수 유형만 몇 개냐면 7, 8개가 나와요. 그런데 그나마 여러분 때는 줄어서 몇 개 안 나오는데 다 알고 있어야 되긴 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에요. 어머나, 뭐야?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인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일렬로 배열했던 건 이런 것들이야. A, B, C. A, B, C. 이거 일렬로 배열하면 몇 개 있어? 6개. 3팩토리얼이라고 우리가 셌어요. 그치? 그럼 뭐 A, B, C, D라고 하면 몇 개겠니? 주은아? 4팩토리얼 24개예요. 이해한 거니? 그런데 이제 어떤 걸 세냐면 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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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C 이거 세죠. 이렇게 얘기한 거야. 뭐예요? A가 3개 있어. 그치? 그럼 이거 일렬로 배열해봐. 선생님 5개네요. 5팩토리얼이에요. 라고 하면 맞아, 틀려? 당연히 틀릴 거라는 얘기야. 근데 왜 틀릴까? 지금 이 5팩토리얼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경우의 수야? 요 A 3개가 전부 다 서로 다른 A라고 생각했을 때 나오는 경우의 수가 얘예요.
그러니까 얘를 A1, 얘를 A2, 얘를 A3라고 보고 일렬로 배열하면 당연히 5팩토리얼이 맞겠지.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세 개의 A는 똑같은 A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중복이 몇 개 발생하는지 한번 관찰해보면 이런 거예요. 이런 하나의 배열이라도 지금 이 5팩토리얼 안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A1, A3, A2, BC. 그 다음에 A2, A1, A3, BC. 그 다음에 A2, A3, A1, BC. 그 다음에 A3, A1, A2, BC. 어이, 리듬감이 있어요. 자, A3, A2, A1, BC. 이렇게 있는 거지. A, BC 원래 하나인데 지금 이거 하나당 몇 개의 중복이 생긴 거야, 5팩은? 저렇게 세 개가 일렬로 배열되는 것만큼 생긴 거예요. 맞니? 그러면은 A, B, A, C 이것도 이 세 개가 일렬로 배열된 것만큼 중복이 다 들어있는 게 누구야? 5팩토리얼이란 얘기예요. 이 세 개가 똑같으니까 얘네가 일렬로 배열되는 것만큼 중복이 발생하잖아. 그러니까 같은 것의 개수가 일렬로 배열되는 것만큼으로 나눠주면 중복이 제거가 될 겁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자, 그래서 또 해볼까? A, C. B, C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봐봐. 일단 몇 개야 문자가? 6개잖아. 그럼 일단 6팩이라고 해. 그런데 6팩이라고 하니까 찜찜하죠. 왜? 이거는 얘네가 일렬로 배열되는 것만큼의 중복이 또 생길 거니까. 그치? 그러면은 이렇게 A라는 애가 3개 있으면 3팩으로 한번 나눠줘야 A로서 발생되는 중복이 일단 제거가 돼요. 근데 A만 중복을 발생하게 하니? 누구도 중복을 발생하게 해? B도 중복을 발생하게 해. 그럼 B가 2개니까 이거는 각 경우의 수마다 몇 개씩 중복을 발생시키겠니? 2팩토리얼만큼. 그러니까 B 2개가 일렬로 배열되는 것만큼 계속 중복을 발생시킨다는 얘기야. 그럼 얘랑 얘가 콜라보 되면서 총 중복은 몇 개씩 생기겠어? 3팩 곱하기 2팩만큼 생길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공식화시키면 편해. 일단 문자의 개수만큼 팩토리얼 돌리고요. 같은 것 개수만큼 뭐 해요? 나눠요. 팩토리얼로. 이런 얘기야. 와, 하품한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n개 중에 서로 같은 것이 p개, q개, r개 이렇게 있을 때 일단 전체 n개는 맞잖아. 그치? 그럼 n 팩토리얼로 돌린 다음에 같은 것의 개수만큼씩 팩토리얼 나눠라 라는 얘기야. 별거 아니에요. 이해하신 거니? 이해한 거니? 그래서 나중에 이게 이항 정리라는 데서 되게 많이 쓰일 겁니다. 일단은 잘 봐두시고 잠시 아이고 아이 잠시만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의 유형을 조금 볼 건데, 일단 기본적인 건 풀었으니까 바로 이걸로 가볼게요. 자, 여러분 옛날에 배웠던 최단거리라는 게 있어요. 기억나요? 기억나? 자, 이런 걸 줍니다. 스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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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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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습. 와, 잘 그렸어. 미쳤죠? 자,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를 세시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혹시 이거 나한테 배웠다. 최단 경로. 어떻게 했어? 그렇지. A에서 열로 갈 수 있는 경로 1, 열로 갈 수 있는 경로 1, 열로 갈 수 있는 경로 1개잖아요. 그치? 그리고 여기도 1, 1, 1, 1 이렇게 하고, 그치? 그 다음에 여기로 갈 수 있는 최단 경로는 이쪽으로 진입하는 것과 이쪽으로 진입하는 거니까 여기 경우의 수들을 더해 가는 거예요. 계속. 그럼 여긴 2개. 그럼 여기는 몇 개? 3개. 그래서 진행 방향의 역순으로 계속 더해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긴 4개, 여기도 3개, 4개, 5개. 그럼 3, 3 더하니까 6, 4, 6 더하니까 10, 4, 6 더하니까 10. 여기는 10하고 5 더하니까 15. 근데 여기 바로 가면 안 되죠? 여기 비어 있으니까. 10, 10이니까 20. 그래서 전체 몇 나와? 35 나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같은 것이 있는 수열을 배우면 이제 얘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결국 최단거리라는 게 뭐야?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치? 오른쪽으로 무조건 몇 번 가야 돼? 4번 가야 돼요. 위로는 무조건 몇 번 가야 돼? 3번만 가면 돼. 그치?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가는 경로를 스몰 a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결국 얘는 스몰 a가 몇 번 나와야 돼? 4번 나와야 된다는 얘기고, 그치? 위로 가는 경로를 우리가 b라고 해보면 위로 가는 경로는 총 몇 개 나와야 돼? b가 3개 나와야 된다. 그치?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a 몇 개랑 a 4개랑 b 3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것만큼 경로가 생길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a 4개 똑같고 b 3개 똑같잖아. 그러면은 자 어떻게 돼요? 7팩 갈긴 다음에 4팩이랑 3팩 이렇게 나오겠지. 그런데 이제 똘똘한 사람들은 이거 보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팩이잖아. 우리 아까 시간에 NCR이 뭐라는 거 배웠어요? n-r팩, r팩분의 n팩이라는 거 배웠지. 그래서 밑에 있는 팩토리얼 2개를 더했을 때 그러니까 팩토리얼 앞에 있는 숫자 말하는 거예요. n-r하고 r 더했을 때 뭐 나와? n 나오잖아요. 그치? 이렇게 2개 더해서 위에 있는 거 나오면 이거 C 개념이구나 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럼 이건 몇시 몇이야? 7시 4라고 해도 되고 7시 3이라고 해도 되는 상황인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계산해봐요. 7시 3으로 계산하면 7 곱하기 6 곱하기 5라고 한 다음에 이거 3팩으로 나눠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3팩 안녕. 그럼 35 딱 나오잖아요. 그치? 그래서 A 4개랑 B 3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것만큼 최단거리가 나올 건데 그거 이렇게 계산되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선생님 이거 왜 7시 살까요? 라고 하면 이걸 이런 식으로 해볼 수도 있어. 이게 지금 A랑 B라는 거 2개밖에 없잖아. 이런 걸 2항의 상태라고 해요. 항 2개밖에 없는 거. A라는 항과 B라는 항. 이해했어요? 그걸 몇 자리에 배열해야 돼? 7자리에 배열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자리가 7개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 7. 맞죠? 그럼 이 7자리 중에서 그냥 A 들어갈 거 4개만 선택해봐. 그럼 A 여기 들어가고 A 여기 들어가고 A 여기 들어가고 A 여기 들어갔어 라고 하면 나머지 자리에 그냥 뭐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돼? B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럼 결국 7시 4라기 이거 일렬로 배열하는 거랑 똑같은 경우의 수라는 얘기잖아. 7시 3은 뭔데요? 7시 3은 누구 관점에서 보는 거겠니? B 관점에서 보는 거죠. 요 7자리 중에 B 들어갈 거, B 들어갈 거, B 들어갈 것만 정해줘. 그러면 나머지 자리에 A 넣을게. 그러면은 A 4개랑 B 3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랑 똑같겠지? 라는 얘기예요. 이해했음? 이해했어요? 항이 2개일 때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A, B, C 이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더 빨라. 자, 그래서 최단 경로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조금 더 하기로 하고 자, 우린 넘어갈게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입니다. 순서가 정해진 순열입니다. 아이씨, 이렇게 하자. 순서가 정해진 순열. 오케이? 자, 이런 거예요. 첫 번째. A, B, C, D가 있는데 나 이거 일렬로 배열할 거야. 근데 일렬로 배열할 건데 이 순서는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 A 다음에 B 나와야 돼. 무조건 A가 B보다 앞에 나와야 돼 라는 얘기예요. 자, 지금 4개를 일렬로 배열할 건데 A가 항상 B보다 앞에 나와야 돼. 이 얘기인 거라고. 그치? 그럼 이런 거 어떻게 풀까? 생각해봐요. 어떻게 풀까? 자는 거지. 누가 이렇게 봐요. 누가 수업을 이러고 봐요. 자, 이건 뭐냐면 순서가 걸린 친구들 있죠. 이 친구들을 똑같은 문자로 보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똑같은 노란색 네모라고 보고 시작할게요. 그럼 뭐야? 같은 것이 2개 있는 순열이니까 이거 어떻게 세요? 4팩토리얼 한 다음에 2팩으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지. 맞아요? 근데 왜 그렇게 될까라고 하시면 자, 이
4팩, 2팩 이 경우의 수에는 뭐가 있어? 노란색 네모, 여기 노란색 네모 있고 자, 뭐 여기 D가 오고 여기 C가 오고 이런 경우의 수도 여기 포함되어 있잖아. 그치? 그럼 이걸 하나로 봐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려고 우리가 얘네 두 개를 같은 걸로 본 거예요. 근데 왜 같은 걸로 봐요? 노란색 네모 두 개 해놓으면 항상 앞대가리 노란색 네모엔 A, 뒷대가리 노란색 네모엔 B가 들어간다라고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어요? 아이디어 대충 알겠니? 어디 갔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도 해볼까? 두 번째. 또 A, B, C, D가 있어요. 그때 A가 B보다 먼저 나와야 되고 B는 C보다 먼저 나와야 됨. 이렇게 세 개가 걸려 있어, 이번에. 순서가 이렇게 세 개 걸려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지우 어떻게 해야 될까? 그치. 이 세 개를 또 같은 걸로 보고 시작하는 거예요. A, B, C. 얘랑, 얘랑, 얘랑. 그치? 그럼 얘 같은 걸로 보고 돌리면 어떻게 돼? 4팩 한 다음에 주황색 3개가 같은 거니까 3팩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라고. 맞아요? 그럼 끝났죠. 왜? 얘네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자, 만약에 뭐 주황색 주황색 동그라미 이렇게 있고 여기만 D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배열했을 때 항상 맨 앞대가리엔 누구 와야 돼? A 와야 돼. 가운데는 누구 와야 돼? B 와야 돼. 여기 오는 건 C여야 돼. 무조건 하나로 결정되니까 그냥 이거를 하나의 경우의 수로 셀 수 있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얘를 카운팅 하자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A가 B보다 앞에 와야 되고 자, A가 C보다도 앞에 와야 돼요. 자,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응용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아, 이게 네 번째 건데 잘못 줬다.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우니까 이거 먼저 하고 갈게요. 자, 4번은 A, B, C, D인데 자, 순서가 이렇게 걸려 있어. A는 B보다 앞에 나와야 되는데 C도 D보다 앞에 나와야 돼. 이거 먼저 할게요. 자, 그러면 얘네는 순서가 걸려있는 애들이 각각 다르죠. A랑 B랑 순서가 걸려있잖아. 그러면은 그 순서가 걸려있는 애들을 같은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C, D가 순서 걸려있다고 얘네들은 같은 걸로 보면 결국 똑같아지잖아. 그게 아니라 자, 얘네들은 따로 봐야죠. C랑 D끼리는 이거 만족하면 돼. 그럼 C랑 D는 같은 걸로 보고 배열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 배열하면 어떻게 되니? 4팩 한 다음에 2팩, 2팩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그게 진짜 됩니까? 라고 하시면 봐봐. 이 2팩, 2팩분의 4팩 중에 자, 이런 배열이 있을 거예요. 그치? 그치? 맞아요? 얘네를 똑같은 걸로 보고 얘네를 똑같은 걸로 보고 일렬로 배열하면 이런 배열이 있을 거라고. 그치? 그럼 가영아 물어볼게. 여기 뭐야?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잦죠? 여기 뭐 와야 돼? C가 와야지. 왜? 우리가 이걸 같은 걸로 봤던 이유가 뭐야? 얘네가 순서가 걸려 있으니까 이걸 같은 걸로 본 거잖아. 근데 같은 걸로 왜 보는데요?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당연히 이 주황색 동그라미 중 앞에 있는 주황색 동그라미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니까? C가 들어가야 되니까. 뒤에 있는 애한테는 D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걸 같은 걸로 놓은 거라고. 그치? 그럼 여긴 뭐 들어가야 돼? 가연이? 이건 A 들어가야지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 세지니까 이렇게 같은 걸로 놓고 우리가 카운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다시 여기로 돌아오자. 얘는 졸라 애매하죠. 4번은 얘네 따로 얘는 따로니까 따로따로 같은 걸로 놓고 풀었으면 되는데 얘는 A, B에 A, C예요. 뭔가 따로따로인 것 같은데 A가 엮여 있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요. A, B, C가 다 엮여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돌려야 돼. 근데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자, A, B, C를 일단 같은 걸로 놓고 배열할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돼요?
5팩토리얼 한 다음에 뭘로 나눠야 돼? 3팩토리얼로 나눠야 되지. 근데 얘는 여기서 끝이 아니야. 왜냐면은 이거 배열 중에는 딴 자, E가 여기 오고 D가 여기 오는 이런 배열이 있을 거 아니니? 맞아요? 그럼 물어볼게. 이 노란색 동그라미를 같은 걸로 놓고 풀었던 이유가 순서가 걸려있기 때문이라며. 그러면은 맨 앞에 노란색 동그라미는 뭐 들어가야 돼? C가 와야 돼요? 야, A보다 C가 앞에 와야 되는데? 아, 뭐라는 거야? C보다 A가 앞에 와야 되는데? 그치, 무조건 여기 누가 들어가요? A가 들어와요. 왜? 지금 여기 들어갈 문자는 A, B, C 세 개밖에 없잖아. 그런데 A가 B보다 앞에 와야 되고 A는 C보다도 앞에 와야 되니까 당연히 맨 앞자리는 누구야? A인 거야. 그치? 그럼 물어볼게요. 얘는 정할 수 있어? B가 먼저야? C가 먼저야? 지금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 내가. 그치? 그럼 이건 정할 수 있니? 이건 못 정해. A랑 B랑 엮여있고 A랑 C랑은 엮여있지만 B랑 C랑은 안 엮여있단 말이야. 지금. 그쵸? 그러면 B가 여기 오고 C가 여기 와도 되고 C가 여기 오고 B가 여기 와도 되는 상태인 거잖아. 그래서 곱하기 뭐 해줘야 돼? 2팩토리얼. 이 두 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게 따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애초에 이거 A, B, A, C 이렇게 엮여 있는 거니까 일단 세 개를 같은 걸로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음? 무슨 아이디어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확통은 아이디어 싸움이야. 이거 한마디라도 놓치면 너네들 나중에 문제 못 푼 게 생긴다니까? 자면 안 돼요. 수투는 조금 자도 문제 푸는 거 따라갈 수 있어. 근데 확통은요, 한마디 놓치면은 그냥 한 20문제를 못 풀어버려. 왜냐면은 그거를 설명을 들었어야만 여러분들이 그래서 니네들이 그걸 창조해서 막 풀어낼 수는 없단 말이야. 진짜 똑똑하지 않으면. 야, 생각해봐. 이런 문제도 니네가 이렇게 생각해서 풀까? 지금 방금 전에 A, B, C, D 이렇게 네 개를 일렬로 배열할 건데 A가 B보다 앞에 와야 돼. 니네 뭐 할 것 같아? 하나하나 다 세요. A, B, 그럼 C, D 두 개. 그럼 2팩. A, B 두 개. A, B 이지랄하고 있을 거라고. 맞아요? 시간 버리는 거라니까. 잘 듣고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다 너무 자는데? 왜 자니? 내 수업이 졸리니? 왜 애들이 요새 맨날 자지? 내가 각성해야 되는 거니? 일단 너가 첫 번째 너랑 저기 얘네 어떻게 해? 너네 식습관을 좀 바꿔봐. 내가 볼 때 먹는 것도 조금 저거 있어요. 자, 그래서 순서가 정해진 순열 이런 게 있는데, 자, 이제 이거를 조금 더 디벨롭하면 이런 문제가 나와요. 자, 봐봐. 자, 여기다가 써놓을 거예요. 옆에 필기할 때 있으면 필기하세요. 자, 좀 더 위에다 쓸까요? 자, 주차장 문제라는 게 있어요. 자, 수학화에서 주차장 문제는 옛날에 이거였어. 주차장이 있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그래, 이렇게 8자리 있어요. 이거 쓰지 마. 이건 쓰는 거 아니야? 자, 그런데 A, B, C라는 세 차가 들어올 건데, 이 A, B, C 세 차량은 이웃하지 않게 뭐 할 거야? 일렬로 배열할 거야. 이 얘기야. A라는 차 먼저 들어오고 B라는 차 먼저 들어오고 C라는 차 먼저 들어갈 건데 이 주차장에 주차를 했을 때 그 어떤 두 개의 차량도 이웃하지 않음. 그런 경우의 수는 몇 개임? 이거 세는 거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였어 이거는? 8개의 주차 자리에 3개의 차가 주차되면 필연적으로 뭐가 생긴다 그랬어? 빈자리라는 게 생긴다라고 했어요. 그치? 그럼 빈자리 몇 개 생겨? 5개 생겨요. 맞니? 그럼 이 A, B, C라는 차량은 그 빈자리에 사이사이 껴놓으면 무조건 가운데 주차자리 하나, 그러니까 빈 주차자리 하나 생기니까 이웃할 수가 없더라 이런 거였어. 그런데 여기 주차장 문제는 좀 달라요. 자, 졸라 말도 안 되게 가볼게. 자, 여기 벽이 있어요. 여기 벽이 있고요. 야, 말이 안 되진 않는다. 자, 나 이번에 이런 데다가 주차했었어요. 자, 여기가 벽이야. 벽이고, 벽이에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여기가 D고, 여기가 E고, 여기가 F예요. 근데 이 6자리에 차량이 가득 주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조건이 달리지. 앞차가 안 빼주면 뒷차가 못 나감. 그러니까 무조건 A 먼저 나가고 D가 나가야 되고, B 먼저 나가고 E가 나가야 되고, C 먼저 나가고 F가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차량이 빠져나갈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개입니까? 이게 문제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어떻게 풀까? 다시 뭐라고요? 그렇지. 뭐야? 순서가 있다는 얘기야. 차량을 빼는 순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A랑 F랑 상관 있니? 얘가 차를 빼든 안 빼든 F는 못 나가, C가 안 나가면. 그러니까 얘네들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럼 상관 있는 애들 누구야? 일단 A랑 D예요. 그럼 얘네들 같은 걸로 놓는 거야. 그리고 또 연관 있는 차 두 대가 누구야? B랑 E예요. 맞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연관 있는 친구는 누구니? C랑 F예요. 그럼 얘는 빨간색 두 개, 노란색 두 개, 보라색 두 개가 일렬로 배열되는 것만큼 차량을 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뭐야? 6팩 한 다음에 빨간색 두 개 있으니까 2팩, 노란색 두 개 있으니까 2팩, 보라색 두 개 있으니까 2팩 이렇게 나눠주시면 끝이란 얘기예요. 근데 왜요? 라고 하시면 자, 얘네를 일렬로 배열하는 것 중엔 이런 배열이 있을 거예요. 이러면 차 빠질 수 있어? 못 빠져? 빠질 수 있다는 얘기야. 얘가 뭐면 돼? B면 돼. 얘가 E면 되고, 그치? 그럼 이 별은 누구면 돼? 여기가 C고 여기가 E면 F구나. 보라색 별 빠지는데도 문제 없잖아요, 그치? 그럼 여긴 누구겠니? 당연히 A고 얘가 D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을 같은 걸로 놓고 일렬로 배열하면은 그 자리마다 나가는 차들이 정해지는 거니까 끝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게 이제 순서가 있는 순열의 응용이죠. 이해했습니까?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필기인데 이거 필기하면 문제 풀 시간이 없을려나? 자, 잠깐 볼게요. 자, 이런 거예요. 10계단을 오를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제한 조건. 한 칸와 두 칸씩만 갈 수 있어요. 자, 그럼 경우의 수를 다 세보시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자주 나와요. 교과서에도 많이 나와요. 어떻게 세야 될까요? 어떻게 세야 될까요? 생각 좀 해봐요. 어떻게 해야 돼? 너무 하기 싫으니? 하고 있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다리가 졸라 길어서요. 두 칸씩 몇 번 갈 거예요? 5번 갈 거예요. 그럼 10계단 오를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런 경우의 수는 몇 개 있어? 한 가지 있겠죠? 맞아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뭐겠니? 두 칸씩 몇 번? 두 칸씩 4번 가고 한 칸 몇 번? 2번 가면 총 10계단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이런 경우의 수는 몇 개 있어? 1 이거를 일렬로 배열하는 것만큼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두 칸 갔다 한 칸 갔다 두 칸 갔다 한 칸 갔다 두 칸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치? 이런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고 있어요? 두 칸, 한 칸, 한 칸, 두 칸, 두 칸, 두 칸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그치? 그러면 이런 경우에서는 총 몇 개 있다는 얘기예요? 잠시만요. 왜 이러는겨? 얘는 이 6개를 일렬로 배열하는데 얘네가 같은 거니까 뭐예요? 6팩 한 다음에 4팩, 2팩. 그러니까 뭐 나와? 6C2라고 해도 되겠네, 이거. 그치? 6자리 중에 1이 들어갈 2자리만 선택해줘도 나머지는 다 2 들어갈 거니까 그런 식으로 세도 되는 거라고. 자, 세 번째는 뭐겠니? 두 칸 몇 번? 3번. 한 칸 몇 번? 4번이잖아요. 그치? 이해한 거니? 그럼 6에다가 4도 하니까 10계단 맞잖아요. 그럼 뭐예요? 7팩 한 다음에 3팩, 4팩이니까 7C3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네 번째는 뭐겠어? 두 칸 몇 번? 힘들어. 두 칸 몇 번? 2번.
한 칸 몇 번? 4니까 6번. 이런 식으로 늘어날 거 아니니? 맞아요? 그럼 이런 건 몇 개 있어? 8C? 8C? 이만큼 있겠죠. 이해하고 있는 것이니? 자, 그럼 그 다음 뭐겠어? 뭐 10C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리고 마지막은 한 칸만 10번. 그렇게 다 세는 게 첫 번째예요. 너무 복잡하잖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 이건 잘 봐. 여기다 써놓을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피보나치 수열인데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런 류라고 좀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겁니다. 자, 만약에 AN을 N개 계단 오르는 경우의 수라고 할게요. 오케이? 이해했어요? 이해했니? 그럼 여러분 A1이 뭐예요? 한 개의 계단을 오르는데 한 칸 또는 두 칸으로 오르는 경우의 수야. 한 개와 10계단이 아니에요 지금? 한 개의 계단이야? 그럼 몇 개밖에 없어? 한 칸 1만큼 가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해하니? 그럼 A2는 뭐겠니 여러분? 두 계단을 한 칸 또는 두 칸을 올라서 전체 다 오르는 경우의 수. 해봐. 계단 2개 있어요. 그럼 뭐야? 한 칸 한 칸 가서 올라가는 경우의 수. 또는 두 칸 가서 오르는 경우의 수. 그치? 총 몇 개? 2가지 경우의 수 있겠다. 그치? 이해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잘 봐야 돼. A3은 뭘까? 3개? 오, 어떻게 알았어요? 자, 이거는요. 첫발 기준이에요. 첫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단을 3개를 올라야 되는 게 A3이잖아? 그럼 봐봐. 내가 첫 발에 한 칸만 간 거야. 그럼 계단 몇 개 남았어? 계단 2개 남았죠. 첫 발에 1만큼 가면 계단이 2개밖에 안 남았다니까? 그럼 2개 오르는 경우의 수가 뭐야? A2예요. 그 다음에 더하기. 아니야, 나 첫 발에 두 칸만큼 더 갈래. 2칸만큼 갈래. 그럼 계단 몇 개 남았니? 한 칸 남았지. 그럼 한 칸 오르는 경우의 수가 뭐야? A1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 2개 더 하면은 A3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3 나오는 거지. 이해했어요? 야, 그럼 A4로 가봐. A4는 계단 몇 개 오르는 거야? 4개 오르는 거지. 맞아요? 그럼 첫 발이 만약에 한 칸만 갔다라고 쳐봐. 몇 개 남았어? 3개 남았잖아. 아, 첫 발만 딱 올라갔을 때 3개 오르는 경우의 수만큼 내가 계단을 오르면 되겠네? 그럼 그거 A3이지. 그런데 내가 첫 발을 어떻게 했어? 2칸만큼 갔어. 그럼 몇 개 남았어? 2개 남았지. 그럼 너는 이거 다 더하면은 4개를 오를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겠네. 이런 걸 피보나치라고 해요. 앞에 있는 2개를 합해서 그 다음 항이 나오는 거. 그럼 A5라고 다르니 A5는 5계단 오르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5계단 오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첫 발이 한 발일 때 4계단 남고 두 발일 땐 3계단 남으니까 이렇게 계속 가시는 거라고. 이런 걸 우리는 피보나치라고 해요. 알고 있으면은 아까 같은 짓을 안 해도 된다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어요? 그냥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디까지만 푸시냐면 33페이지까지만 푸세요. 알겠죠? 너무 많은가?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